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일면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소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브리핑에 앞서 저희 뒤편에 보면은 지금 독도의 모습입니다. 독도, 동도, 서도 중에 동도의 모습인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를 생각하자, 지키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사무실 뒤쪽에 독도 사진을 좀까지 게재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독도의 날은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 10월 20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이제 명시를 했다. 그걸 이제 기념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혹시 독도의 날을 어느 곳에서 지정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경상북도? 울릉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중앙정부가 아니고 울릉군에서, 울릉군 군 조례로 독도의 날을 그 조례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월요일이었죠. 10월 19일 월요일에는 포항시 일면 톱기사에 포항시 환경관리원 묻지마 징계 파문 이런 제목으로 저희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화요일에는 470억 혈세 포항 하수처리장 BTO 결국 의혹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그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10월 21일 수요일자에는 불법 투기 폐기물 방치 지자체 간 경쟁하나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 목요일에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남의 일 아니다. 이런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금요일에는 포항지진특별법 피해 주민 2번 울린다. 포항지진특별법 문제가 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자 그리고 화요일자는 저희가 넘어가고요. 수요일자에 나갔던 불법 투기 폐기물 방치 지자체 간 경쟁 하나, 이게 지금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우리 경북도 내에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최고랍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를 안 해가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양이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다. 그런 얘기고요. 그 중에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많습니다. 도내 중에서는 또 영천시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한 5위쯤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감 자료에 보면은 북구 청하면에 2곳이 있습니다. 한 3,000톤, 2,000톤 있는데,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달이죠. 철강공단 폐업한 공장에서 또 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한 2,600여 톤이 적발이 됐다죠.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자에 보면 건설 현장 사망사고 남의 일 아니다.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많이 난 업체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현장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최다 업체가 이제 동부건설인데 근로자가 3명 숨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한 3명이 숨졌고, 우리 도내에는 영천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포항에서도 또 사망사고가 있었더군요. 보니까 우리 영일만 현장에서 또 한 분이 또 숨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보실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사진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포항 시내에 보면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입니다. 도로 중앙 분리대. 시 쪽 입장은 이제 중앙 분리대를, 도로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무단 횡단이 방지할 수가 있어서 교통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몇 년 전부터 거의 뭐 주요 도로 곳곳에, 모든 곳에 다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시민께서는 무슨 뭐 포항 시내를 무슨 뭐 목장을 만드냐 하는 뭐 불만까지 나오시고, 사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도로에 뭐 이렇게 무단 횡단해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사실 많지도 않고, 그럼 이 중앙분리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럼 뭐 사망사고가 없었습니까? 교통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막 설치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게 설치하고 제대로 보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기사인데, 보면은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됐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제때 보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기사 같은데요. 저희 이제 포항지진특별법 피해 주민 2번 울린다, 이런 기사는 제목이었는데, 포항지진특별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우리 이제 공봉학 변호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기사를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포항지진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보상 한도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포항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책사업의 일환인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했고 촉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재인데, 그런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안 지고 일정 제한만, 요 정도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 뭐 공장은 1억, 종교시설 뭐 1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더구나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경상북도 이 지자체들이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왜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근거가 뭐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이 피해 부분 보상이나 이런 어떤 구제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전부터도 약간 이제 높은 고층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이 지진을 겪으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뭐 아예 뭐 이제는 뭐 고층에도 올라가지 못한 정도까지 됐는데, 의외로 보면 지금 우리 포항 지역에 이런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항지진 특별법에 보면 소멸시효가 없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소멸시효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 법적인 소송으로,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법적인 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사로 봤을 때는 손해가 발생한 지 10년 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한 3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로 봤을 때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이 촉발 지진이다 뭐 이렇게 발표한 날로부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 내후년 2022년 3월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지진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피해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신청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최종 이제 구제가 될지 그 결정이 난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사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너무 촉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가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한 5년 정도 소멸시효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액 심사도 문제인데, 얼마나 잘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을 해주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아마 조달청에서 손해사정인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포항이나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부분 외에 다른 부분 또는 아예 피해 신청조차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원도 없다고 처음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체로 뭐 보수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해결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이후에 이제 특별법이 생겨서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 어떤 피해 규모라든가 또는 어떤 새로 이렇게 고쳤다면 그 고친 어떤 그 증거 자료,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서 증빙 서류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시켜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제대로 피해 부분이 잘 이렇게 심사가 되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으로 이번 주 일간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